이 정기분포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건 뭐냐면 이항분포랑 정기분포 사이의 관계인데, 이항분포는 이산항률 변수의 약간 특별한 녀석으로 이항분포 이야기를 어제 했고, 오늘 정기분포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근데 얘네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써 있는 거 쳐다보면 어떤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했을 때 n이 충분히 크면, 이항분포 뭐였냐면 사건 발생 확률이 p로 결정된 독립시행을 n번 반복했을 때 그 사건이 발생한 횟수를 확률 변수로 하는 확률 분포, 그게 이항분포였거든. 그래서 이렇게 썼다고. n이 뭐였냐면 시행 횟수, p가 한 번에 시행해서 내가 원하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 그런데 뭐래? n이 충분히 크면, 즉 시행 횟수가 충분히 많으면 이란 뜻이고, 그렇다면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고 되어 있고, 그 정규분포의 평균은 당연히 np고, 이거 왜냐면 이항분포의 평균이 np잖아요. 그리고 이 녀석의 분산이 npq니까 npq를 따른다 라고 되어 있거든. 그런데 조금 애매한 게 n이 충분히 크다라는 말은 도대체 얼마나 커야 되는 거냐? 뭐 정확하게 정의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책에 대략적인 가이드는 나와 있어요. np도 5 이상이고 nq도 5 이상이면 n이 충분히 크다라고 우리 표현할 거래. 근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야, 이 정도 n이면 충분히 크니 작으니 이런 거 당연히 물어볼 리가 없고요. 그래서 뭐 문제를 풀다가 야, 얘는 이렇게 풀면, 얘는 이렇게 풀어도 되고 얘는 이렇게 풀면 안 돼. 왜냐면 이건 n이 충분히 큰 거고 이건 n이 충분히 큰 게 아니야. 이런 것도 없다고. 무슨 소리냐면 당연히 n이 충분히 큰 경우만 줄 거니까 우리는 이항분포를 따른데, 이항분포를 따르는 녀석이면 그냥 알아서 자동으로 정규분포도 따른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항분포를 따르는 녀석 중에 정규분포가 아닌 녀석은 볼 일이 없다고. 대신에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항분포라는 건 쓸 때 이렇게 썼거든. 주어진 게 시행 횟수랑 일어날 확률이야. 즉 확률이 주어지고 이걸 가지고 우리 뭐 하냐면 평균이랑 표준 편차를 찾아요. np랑 루트 npq로. 그지? 이항분포에서 하는 역할은 확률이 주어지면 평균이랑 표준 편차를 찾는 거라고. 그런데 오늘 한 정규분포는 쓸 때 이렇게 쓰잖아. 이렇게. 뭔 소리야? 평균이랑 표준 편차가 주어져야 돼. 그럼 이걸 가지고 뭐 하냐면 표준 정규분포 만들어서, 즉 표준화 해가지고 확률을 구한다고요. 서로 역할이 다르다는 거야. 우리 입장에서 문제 풀 때 서로 역할이 다르다고. 이항분포는 확률이 나와 있고 평균이랑 표준 편차, 즉 기대값을 구할 때 쓰는 거고, 정규분포는 평균이랑 표준 편차가 나와 있는 걸 가지고 확률을 구하는 거다라는 거야. 그래서 앞에서 나와 있는 내용 정리는 뭐냐면, 어떤 확률 변수가 이항분포를 따른다면 정규분포를 따른대. 이거 가지고 평균 표준 편차 구하면 얘로 이렇게 생긴 정규분포 따른다고 하라고.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뭐 할 거다? 확률까지도 구해볼 거다. 그런 이야기야. 대표적인 예가 뒤에 가서 아예 문제를 풀어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530번. 530번 보러 가보면 원래 그 앞에 유형이 하나 또 있는데 요거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530번 보시면 주사위를 720번 던질 거래. 저걸 보자마자 아하, 이항분포구나 생각해야 돼. 720번 던진대. 독립시행 720번 할 거다 그 얘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거 이항분포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1의 눈이 나온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사건이 1의 눈이 나오는 거구나 가 됐다고. 그럼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로 하면 그건 이항분포인 거야. 되죠? 어떤 게 이항분포인지는 아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 어제. 그러면서 그래서 다시 살펴보면 720번 던질 거야. 독립시행의 횟수가 720번이고 1의 눈이 나온대 어쩌고 저쩌고잖아. 그러니까 아하, 1의 눈이 나오는 횟수, 뭐라고 써야 돼?
수. 얘를 확률 변수 x라고 보면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시행 횟수가 720번이야. 일어날 확률은 6분의 1이야. 그런데 물어보고 있는 건 그래서 평균이 얼마니, 표준 편차가 얼마니가 아니고 다시 확률을 물어봤어요. 물어본 게 확률이라고. 무슨 확률? 1의 눈이 130번 이상 140번 이하로 나올 확률을 물어봤다고. 1의 눈이 나온 횟수,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뭘 물어봤다고? x가 130번 이상 140번 이하일 확률을 물어봤다고요. 그럼 원래대로 풀자면 이걸 깝깝하게 풀자면 이항분포도 이산확률 변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x가 130에서 140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 x가 130일 확률이랑 x가 131일 확률이랑 x가 132일 확률 등등등 해서 x가 140일 확률까지를 더하라는 거야. 이래야 원래는 정확한 확률이 되겠죠. 얘는 어떻게 구할 건데 720번 중에 130번 골라가지고 일어나기를 130번, 일어나지 않기를 몇 번이냐? 590번. 뭐 이렇게 해서 이걸 다 더해야 돼, 원래는. 그래야 아주 정확한 확률인 거예요, 수학적인 확률로. 근데 이건 너무 귀찮은 짓이잖아. 이걸 산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숫자를 어떻게 하냐고. 720씩 130이라니 미쳤나 봐. 그러니까 이걸 계산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720이라는 숫자는 충분히 큰 시행 횟수이기 때문에 1의 눈이 나온 횟수 얘는 알아서 정규분포를 따르게 될 거니까 그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확률 변수 x가 요 사이에 있을 확률을 한번 구해보세요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뭐부터 할 거냐면 기대값이랑 분산을 찾을 거라고요. 기대값 찾아보면 둘이 곱할 거니까 120이고요. 분산은 여기다 6분의 5까지 곱할 거니까 100이에요. 그래서 표준 편차는 10이거든요. 시행 횟수 충분히 크기 때문에 이 확률 변수 x, 원래는 이항분포를 따른 녀석이지만 동시에 정규분포를 따르기도 할 거다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그래야 이걸 가지고 이거 확률을 구할 수 있다고. 구해보면 평균이 120이래. 표준 편차가 10인 녀석이에요. 그런데 구하라고 한 건 130에서 140 사이에 있대요. 그럼 이거 z로 바꿔보면 이건 x였고 120에 해당하는 z값은 0이겠지. 평균이니까. 130에 해당하는 z의 값은 얼마예요? 1이에요. 표준 편차가 10이니까 120에서 10만큼 온 거잖아. 1이에요. 140에 해당하는 건 2겠지. 그러니까 x가 130에서 140 사이다라는 말의 의미는 z가 1에서 2 사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할 건데? 0에서 2에서 0에서 1을 빼면 1에서 2만 남겠죠. 0에서 2는 이거고 0에서 1은 이거고 여기서 요거 빼면 답이 될 거라고요. 0.4772에서 0.3413을 빼면 되더라. 그 얘기를 하고. 또 답은 뭐 이 중에 어디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처음에 썼다가 바로 지우긴 했지만 이항분포는 확률이 나온 걸로 평균 표준 편차 구하는 거고 정규분포는 평균 표준 편차 가지고 확률 구하는 거거든. 문제에 뭐가 나왔고 물어보는 게 뭐냐를 가지고 써먹어야 될 게 뭔지를 떠올려 보시면 되는데 처음에 나온 게 720번 던졌고 1의 눈이 나오는 횟수 이야기하는 중이니까 당연히 이항분포인데 그래서 물어보고 있는 건 평균이 아니고 다시 확률을 물어봤으니까 정규분포로 바꿔서 확률을 찾아라 그 얘기라고. 이항분포는 확률이 나온 걸로 평균이랑 표준 편차 찾는 거고 정규분포는 평균이랑 표준 편차 가지고 확률 찾는 거라고요. 우린 지금 뭐 한 거냐면
이거 가지고 얘 찾은 다음에 다시 얘를 찾은 거다. 그 얘기예요. 확률이 6분의 1이라잖아. 그거 가지고 평균 표준 편차 찾았지. 이 평균 표준 편차 가지고 다시 확률 찾은 거라고. 그지? 나온 게 이거고 물어본 게 이거니까 이렇게 내려왔다라는 뜻이에요. 되죠? 여기 또 자꾸 부러지네. 이게 좀 문제가 복잡해지면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래. 서로 이렇게 막 계속 스위치되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중간에 확률 변수가 바뀌기도 하고 막 그래요. 어렵게 복잡해지면. 근데 이건 변함이 없다고. 물어본 게 평균 표준 편차면 이항분포를 찾으러 갈 생각을 하시면 돼요. 확률을 찾을 생각을 하면 되고, 물어본 게 확률이잖아. 평균 표준 편차가 얼마인지를 구하러 가시면 된다고요. 그 앞에 있는 거 예제 하나 있으니까 앞에 대표 문제도 하나 보고 갑시다. 11번. 보시면 526번인데 이미 우리 이 문제를 풀어버렸기 때문에 얘는 이제 어렵지 않죠. 할 수 있죠.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가 있는데 저 x가 96에서 105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하세요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이항분포만 배웠을 때를 생각해보면 96번 나올 확률, 97번 나올 확률, 98일 확률, 99일 확률 이런 애들을 다 더해야 돼. 원래는 따로. 근데 그렇게 하자면 너무 복잡하고 말도 안 되는 산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치고 그렇다고 치고 확률 구하세요니까 주어져 있는 이항분포를 이용해서 평균이랑 분산을 먼저 구해보면 평균은 둘이 곱할 거니 얼마냐? 90? 이거 분산은 여기다 또 5분의 2를 곱하면 36이죠.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이항분포를 따르는 녀석은 n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를 거라고요. 평균이 90이고 표준 편차가 6인 녀석이다. 이렇게 생겼다는 뜻이고 그럼 이걸 가지고 뭐 하래? x가 96 이상 105 이하의 확률을 구하세요. 그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거 다 확률 변수 x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래서 얘를 구해보면 x에 여기에 90이고 표준 편차가 6인데 96에서 105 요 사이의 확률 구하라는 이야기니까 얘랑 얘를 z로 나타내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96에 해당하는 z의 값은 1일 거고요. 105에 해당하는 건 뭐 계산하면 되지. 105에서 90을 뺀 다음에 6으로 나누면 돼요. 그럼 분자가 15네 6이네 2.5 이렇게 생겼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2.5예요. 그래서 결국 얘는 1에서 z가 2.5 사이에 있을 확률을 물어보는 거다. 그래서 얘도 2.5에서 1을 빼면 되겠죠. 그죠? 0에서 2.5까지 해서 0에서 1까지를 빼면 1에서 2.5가 남을 테니까. 그지?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고 그럼 앞에서 정규분포 할 때랑 다른 건 뭐냐면 주어진 이항분포를 이용해서 이거 구하라는 거야. 이거 구해서 이것만 만들면 그 다음에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고 이 문제는 대놓고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고 요거 전에 우리 방금 풀었던 문제가 이제 문장식으로 나와 있는데 나와 있는 그것을 쳐다보고 요거 이항분포지만 방금 했던 거예요. 이항분포지만 그거 가지고 확률 구하라고 그러니까 정규분포로 바꿔서 확률 구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라고요. 또 있네. 뒷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유형 13번 하나 또 있어요. 정답이 한 개인 오지선 다형 문제 100개에 임의로 답을 한대요.
저걸 쳐다보고 이항분포라는 걸 알아야 한다고. 시행 횟수가 100번, 사건 발생할 확률이 5분의 1, 오지선다형을 임의로 찍을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걸 쳐다보면 확률 변수 x는 맞춘 개수, 그지? 문제를 맞춘 개수, 를 확률 변수 x라고 보면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시행 횟수는 100번, 일어날 확률이 5분의 1이라고요. 그지? 그런데 A개 이상 맞힐 확률이야. X가 A 이상일 확률이 0.01에 이걸로 A 찾으세요거든요. 이항분포인데 다시 확률 물어봤어. 그러니까 중간에 뭐가 껴있는 거라고? 정규분포가 껴있는 거라고. 글쎄 또 지웠네. 이항분포인데 확률 물어봤으니까 확률로 평균 표준 편차 찾아서 그걸로 정규분포 만든 다음에 다시 확률 찾으란 이야기라고. 그거 한 거라고. 중간에 정규분포 하나 찾으면 된다고. 그죠? 그럼 얘 가지고 평균 구해보면 100에다 5분의 1 곱할 거니까 20이고, 분산 구해보면 여기다가 5분의 4를 또 곱할 거니까 16이네. 그래서 표준 편차는 4인 녀석이 되겠다. 그쵸? 그럼 정규분포를 따른다고요. 평균이 20이고 표준 편차가 4인 녀석이다. 그럼 이걸 가지고 A 이상의 확률을 구했더니 0.01에 그래프를 그려보면 다시 그리자. 여기가 20이고 표준 편차가 4인 녀석인데 A 이상일 확률이 0.0이라는 걸 보면 A가 오른쪽에 있겠지. 여기에 A가 이렇게 있을 거고 이 부분의 넓이가 0.02다. 그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부분의 넓이는 0.48이다. 그런 이야기고. 그럼 이걸 Z로 바꿔보면 요거는 X였고 Z로 바꿔보면 얘는 뭐 당연히 0이고요. 이것에 해당하는 Z의 값이 얼마냐? 0.48이라는 확률을 가진 Z값이 2.0이니까 여기가 2.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야 이 부분의 넓이가 0.48 되겠지. 그럼 A가 2.0이라는 건 빨리 계산해보면 이거야. Z의 값이 2라는 건 평균에서 표준 편차 2칸 떨어져 있다. 그 소리예요. Z가 2라는 건 표준 편차 2칸이라고. 평균에서 표준 편차 2칸 떨어진 게 A더라. 그 소리예요. 마음에 안 들면 이거 하면 돼. A에서 20을 빼고 4로 나누었더니 2더라. Z값. A-20이 8이고요. 그래서 A가 28이라고요. 이렇게 찾아지겠죠. 오케이? 그래서 얘도 이 뒤로 가서 산수하는 건 정규분포 산수랑 똑같으니까 나온 게 이항분포인데 또 확률을 물어봤네. 그럼 중간에 정규분포 하나 끼워 넣어야겠구나. 평균이랑 표준 편차는 우리 이항분포 가지고 그냥 구하시면 된다. 그 소리예요. 마지막은 유형 14번인데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표준화를 통해서 서로 다른 녀석들 사이의 관계를 비교해 보라는 거거든요. 제가 어제 얘기했나요? 뭐 하다 이런 얘기했지? 왜 모의고사 시험 같은 거 보면 여러분의 원점수가 있고 표준점수라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뭐 어떤 해에는 국어가 쉽고 어떤 해에는 영어가 쉽고 어떤 해에는 수학이 쉽고 이렇게 될 거잖아. 그럼 과목 간의 난이도 차이가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어떤 과목에 조금 더 가중치를 준다던가 아니면 평균 점수를 좀 더 뭐 50점으로 맞추기 위해서 어떤 작업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야. 살펴보시면 538번 문제 보시면
전체 학생의 과목별 평균이랑 표준 편차하고 현이의 성적 다음 표와 같고요. 이 과목의 성적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을 때 전체랑 비교해서 현이의 성적이 가장 좋은 게 어떤 거냐 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건데 평균이 80인데 86점 받은 거랑 평균이 55인데 85점 받은 걸 비교해보면 시험 점수는 얘가 1점 높지만 느낌상 왠지 얘가 더 잘한 거다 이런 느낌 들지 않아요? 그죠? 점수는 실제 점수는 얘가 1점 낮지만 평균이 55잖아. 평균이 훨씬 낮다고 그럼 상대적으로 얘가 잘한 거 아닐까?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똑같이 85, 86이라도 평균 점수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럼 이런 걸 수치화해서 실제로 어떤 과목이 더 잘한 것인지를 한번 따져보자라는 거고요. 그래서 따지는 방법은 뭐냐면 국어는 국어 나름대로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으니까 여기 가운데가 80점이고요. 표준 편차가 6점인데 현이의 성적이 86이래. 86점이 여기 있다는 거야. 그럼 이 86이라는 점수는 위쪽에서부터 보면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 걸까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86점 이상인 사람들이 전체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지 확률을 구해보면 된다고. 현이보다 더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는 애의 확률이 얼마인지를 찾아보면 내가 위에서부터 몇 퍼센트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잖아. 우리 아까 전에 이거 왜 뭐 시험 봐서 응시해가지고 합격률 이거 따질 때 보면 4,500명 중에 360명이었나요? 뭐 그거 할 때 위에서부터 상위 몇 퍼센트다 이거 하는 거잖아. 마찬가지라고요. 이 노란색 비큼진 부분의 확률을 구해보면 되고 영어는 또 영어 나름대로 따로 그림을 그려보면 얘도 정규분포라고 했으니까 영어는 평균이 55고 표준 편차가 15라는 거야. 그런데 현이의 점수는 85래요. 그럼 얘보다 높은 사람의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찾아보면 되지. 그래서 얘랑 얘를 비교해보면 상위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지가 나올 거고 그럼 상대적으로 국어랑 영어 중에 어떤 과목을 더 잘했는지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마지막으로 수학까지 써보면 자리가 없다. 평균이 65에 표준 편차가 8점이고요. 현이의 점수는 80점이에요. 여기를 살펴보자 그런 이야기죠. 그럼 각각에 해당하는 실제 확률을 찾으셔도 되고 아니면 다 표준화해서 Z 찾아보면 되거든요. Z값 찾아보면 국어부터 80에 해당하는 Z는 빵일 거고요. 86이라는 점수에 해당하는 Z의 값은 1이에요. 6 차이 나잖아. 그죠? 표준 편차 한 칸 차이 난다고요. 그게 1이지. 아니면 암산해보면 86에서 80 빼고 6으로 나눌 거니까 1이잖아. Z값으로 얘는 1이라고요. 얘는요. 요거 0일 거고 85인데 요 편차가 30이거든요. 85에서 55를 빼면 30이야. 그걸 15로 나누면 2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Z의 값은 2라고요. 마지막 얘는 요거 0이고요. 편차가 15거든요. 표준 편차는 8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8분의 15예요.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일단 이렇게 둘 텐데 그럼 Z로 따지면 얘가 제일 큰 숫자고요. 얘가 제일 작은 숫자거든요. 그럼 상대적으로 봤을 때 제일 잘 본 과목이 뭐냐면 영어란 이야기예요. 이 오른쪽일 확률이랑 얘 오른쪽일 확률이랑 얘 오른쪽일 확률을 비교해보면 얘가 제일 작잖아요. Z가 2니까 영어를 현이보다 잘 본 애들이 제일 조금밖에 없다고. 줄 세워보면 영어를 현이보다 잘 본 애들의 확률이 제일 작고 국어를 현이보다 잘 본 애들의 확률이 제일 크다고. 얘는 1점 얼마 얼마 될 거니까. 이거를 하나의 표에 Z에다가 한꺼번에 합쳐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면 이걸 Z라고 했을 때 평균이 0이에요. 그냥 일부러 크게 그렸어요. 표준 편차가 1인 녀석이겠죠. Z니까. 그럼 국어에 해당하는 Z의 값은 여기 있다고요.
영어에 해당하는 Z는 여기 있는 거고 이건 뭐였냐? 수학에 해당하는 Z는 여기쯤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영어를 제일 잘 봤고 국어를 제일 못 봤다. 그런 이야기가 된다고요. 그냥 Z값만 딱 비교해보면.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평균이랑 표준 편차가 다른 서로 다른 종류의 확률 변수들끼리를 비교할 때 다 Z로 표준화를 시켜서 보면 비교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우리 애기 영유아 검진 이런 거 하면 애기들이 얼마나 잘 발달하고 있는지 검사를 하거든요. 항목이 크게 3개야. 키하고 몸무게하고 머리둘레하고. 그래서 다른 아이들의 평균이랑 비교해서 얘가 몇 %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지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다 비슷비슷하게 크던가 그러면 상관없지. 그런데 뭐 몸무게도 한 상위 50%야. 키도 상위 50%야. 근데 머리둘레는 막 상위 80%야. 이러면 머리둘레만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큰 거잖아.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검사하라고 나온다고요. 그런 셈이라는 거지. 물론 우리 딸은 다 막 98%, 97% 이래요. 머리둘레도 99%. 그래서 메시지가 나오긴 하지만 다 큰 거니까 그건 상관없지. 근데 하나만 너무 많이 크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럼 그런 애들끼리를 서로 다른 거. 몸무게는 몸무게의 평균이랑 표준 편차가 따로 있을 거고, 키도 키 나름대로의 평균 표준 편차가 있을 거고, 머리둘레도 머리둘레 나름대로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있을 건데, 걔네들끼리를 비교해보면 얘는 자기들이랑 비슷한 또래들에 비해서 키는 표준인데 머리둘레만 크구나. 키랑 머리둘레는 멀쩡한데 몸무게만 너무 작구나. 이런 식으로 좀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종류끼리. 그럴 때도 Z라는 값을 비교할 수 있다. Z를 이용해서 비교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마지막에 나와 있는 표준화해서 비교하는 거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정규분포 이야기고요.